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정책부 김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 SOC 3년간 48조 푼다. 워라밸 문화 정착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서 생활 밀착형 SOC를 이제 획기적으로 확충을 하고요. 지방비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48조 원 규모가 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정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이 확충이 되는 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뭐 SOC 하면 뭐 사회간접자본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생활 SOC예요. 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사회간접자본 SOC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을 말하죠. 아마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 SOC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단어기도 하거든요. 네. 생활 SOC는 쉽게 말해서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해 늘리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서관, 체육관, 뭐 이렇게 우리가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생활 SOC라고 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생활 SOC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모든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 생활 SOC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정말 1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그 계획인데 어제 이제 3개년 계획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 내용 하나 좀 뜯어볼까요? 네, 일단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3년 동안 정부의 예산 30조 원을 퍼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방비까지 합치면 18조 원이에요. 총 48조 원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대강이 22조 원이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작년에 처음으로 생활 SOC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8조 6천억 원을 잡았어요. 이건 이제 그 전에 비해서 뭐 50% 정도 늘어난 수치긴 한데요. 이거를 이제 3년 동안 앞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30조 플러스 18조, 48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정부 예산은 30조 원인데요. 30조 원 중에 절반은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3조 원 정도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 짓는 데 짓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주민건강센터,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문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휴양림 조성 이런 거에 한 12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네요. 네,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 12조 6천억 원, 그리고 돌봄 시설 하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자리 확충에도 돈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어쨌든 민간과 이 지방 합쳐서 48조 원 규모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생활 SOC 확충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거지 지금 뭐 정부에서는 워라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정착이 정말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 52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중소기업들 300인 이하도 이제 주 52시간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에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주말에도 시간이 많아질 텐데 그럼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돈이 많이 들게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말한 건 10분 안에 도서관, 체육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서 10분 안에 도서관과 체육관이라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최근에 뭐 저희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생겨서 그걸 이용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집 앞에서 가서 언제든 공부도 할 수 있고 저는 가끔 거기서 뭐 기사도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시설이 좋아져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서구에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공공도서관이 지금 현재 한 1,042개 정도 있다고 해요. 네, 3년 새 이제 1,200개로 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5만 명당 한 개거든요. 근데 이게 4만 3천 명당 한 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이제 확충을 하는데 요즘 저녁에 뭐 여가 시간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뭐 축구, 야구, 뭐 게이트볼, 뭐 인라인 이런 것들, 이런 생활체육시설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사실 아파트 내에 이렇게 돼 있지만 맞아요.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빌라나 이렇게 그런 주거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어렵고 여름엔 더워서 어려운데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이제 공보육 인프라 시설이 확충이 되는데 정부가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인데요. 지금 현재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이 1, 2학년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요. 시군구에 최소 한 곳씩 공립 노인 요양시설도 생긴다고 합니다. 주민건강센터 현재 66곳이거든요. 110곳까지 2배 이상 확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미세먼지 저감숲, 휴양림 이런 게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복지국가의 그 그림이 그려져서 정말 좋은 이제 선진국으로 점점 나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뭐 경기가 어렵다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 뭐 홍남기 부총리도 뭐 G20 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또 많이 했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양책이 되는 건데 이게 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예산이 48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한 규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3년 동안 그 SOC 구축하는 데 일자리가 생기겠죠. 이거를 한 20만 명 고용 창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 지어도 2, 3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서관을 지었다고 봐요. 그러면 사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도서관 관리를 할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미세먼지 저감 숲하고 휴양림 조성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즘 숲 해설사, 나무 의사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또 이런 데 일자리가 생길 거로 보여서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 지역 균형 발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다만 이제 항상 지금이면 지금 뭐 총선까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요즘 또 부양책이 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추경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게 총선용 선심 쓰기 정책이 아니냐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각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이게 생활 SOC, 말만 생활 SOC지 사실 건설 경기 부양하는 SOC랑 뭐가 다르냐. 사실 도서관을 짓는 거, 체육관 짓는 것도 결국은 건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서는 절대 대규모 토건 사업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데 경제 부진 이제 우려가 커지니까 또 이거 건설로 하려는 거 아니냐. 추경도 처음에 미세먼지로 시작했다 경기 부양 추경까지 확대가 됐던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곧 1년 앞에 나온 총선을 둔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런 우려가 나오기 마련인 거고 이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예산 뭐 쟁탈전 등으로 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둬서 이제 정책을 실행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실행 방안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김한희 기자가 볼 때는 앞으로의 이 해결 과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면 이게 정말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생활 SOC를 지었는데 국민이 역시 이걸 지었더니 나에게 너무 좋구나. 우리 가족이 좋구나. 친구가 좋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이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48조예요.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막 지으면 안 되겠죠. 막 농촌에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가운데에 지어놓고 지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게 뭐 쓰지도 않으면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지
꼭 생활SOC가 건물만 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도서관도 네, 그 찾아오는 차량이 도서관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차량 운행으로 그래서 좀 되는 다양한 거겠죠.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3년이잖아요.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하면 좋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정책 수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부분에는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큰 틀이 나온 거고 구체적인 안은 거기서 이제 고민이 네. 정부에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지속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뭐 지역 이기주의 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서 잘 분포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이게 잘 안착돼서 또 이 정권 마무리까지 이게 2022년까지 맞습니다. 되는 예, 거잖아요. 잘 구상대로 네. 계획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이 좀 나아줘야 될 것 같아요. 10분 안에 도서관과 체육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한희 기자의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한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활형 SOC 말만 들어도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이런 국비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했다가는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그 시설이 돼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수요 예측이 또 잘 돼서 이런 부분에 알맞은 곳에 또 시설이 건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정부 측에서는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제의 정답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노찬호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죠. 네, 오늘의 문제 보여주세요.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을 해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겨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를 같이 써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